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환율이 장난이 아니죠. 1달러에 1460원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달러에 1500원 시대는 현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도 1달러에 1500원이 된다면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죠. 이재명이는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일까요? 동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항이 왜 쑥대밭이 되게 생겼는지 그 전 기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게 9월 2일 날 기사입니다. 미 백악관 앞에서 피켓 시위 벌인 포항시장. 이때 포항시장이 백악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찾아갔어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를 향한 관세 정책의 본질이 뭡니까? 한국 기업 2,437개 떠났고 돌아온 기업은 5곳뿐. 부동산 급등과 결합된 탈산업 가속, IMF급 충격 경고.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과 대통령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략과 또 합의 잘했다고 뻥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자, 포항시장이 간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독 경북 포항시장이 9월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철강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의 철강 산업은 지금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며 미국의 50% 고율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강화되는 탄소 규제로 공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위협받으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철강이 무너지면 건설, 자동차, 조선, 에너지 산업까지 함께 무너진다라며 이것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생존이 걸린 문제. 그래서 백악관 앞에 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죽을 만큼 힘들기에 더는 물러설 것이 없기에 포항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철강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이자 또 대한민국의 심장, 한미 산업의 협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고율 관세는 포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를 낳았다며 오늘의 절박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양국과 국제사회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포항은 국내 대표적인 철강 산업 도시. 최근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과 건설업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 50%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백악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찾아가고 민주당을 찾아가야죠. 한국 기업 2,437개 떠났고 돌아온 기업은 5곳뿐. IMF급 충격 경고. 한국 GM 떠나면 수도권 충격파. 반도체 도미노 탈 조짐. 포항은 이미 쑥대밭. 이재명이 한미 관세 협상이 논쟁 중이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4월 이후 2,437개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에 이전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동아일보를 통해 나왔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4월 이후 한국을 떠난 기업이 2,437개나 되지만 돌아온 기업은
5곳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흐름은 제조업 해외 이전, 청년 일자리 공백 장기화, 생산, 소비 기반 악화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화량 조절 실패 원인으로 인한 수도권 부동산 급등 같은 자산 편증까지 겹쳐 한국의 실물 경제의 하강 속도는 매일매일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장기전으로 가면 자동차가 1차 충격판이 됩니다. 문제는 요거는 며칠 전 기사인데 GM은 이미 떠난 거나 다름이 없죠. 문제는 GM 코리아, 르노 코리아의 물량 이탈, 해외 이전 압력이 커지고 있고 특히 한국 GM의 해외 이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포항 등 산업 도시의 쑥대밭은 현실이 됩니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이 수도권과 주요 도시로 이어져 이제 그것은 제2의 IMF급에 준하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일련의 사태에도 이재명 본인과 대통령실, 민주당은 함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이미 타결한 일본과의 형평성과 타국과의 후속 협상 변수로 예측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때 대미 관세가 징벌적 품목별 관세 폭탄으로 돌변하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등 다른 제조업의 탈출은 도미노처럼 일파만파 확산이 되며 가격, 고용 등의 충격 비용은 고스란히 내수와 가계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 라인을 자신의 변호인과 측근, 비전문가들로 채운 보훈성, 사적 방패성 인사 논란은 국익에 부합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권 핵심 포스트에 김민석, 정청래 등 과거 반미 시위 전력과 연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 조건의 질과 극정 신뢰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약속을 추진한 배경과 경위는 전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관세 압박에 대응해 미국 내 생산 비중을 2023년까지 40%에서 80%로 높이겠다는 공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등 다른 제조업으로 전이를 예고하는 충격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4월 이후 한국 기업들 2,437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 포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의 도시 공동화, 즉 쑥대밭 현상은 현실. 그리고 협상 지연으로 발생한 국익 손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과연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전세계 쇼폼 시장 200조 원, 평균 연간 성장률 60%, 정성산 감독 쇼폼 시장 3년간 연구 및 쇼폼 드라마.
AI 기술력 겸비. 정성상 감독의 쇼폼 드라마 유독 스토리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AI 제작의 달인 그리고 실제 북한 수용소 생존자인 그가 현실과 예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NHK, BBC, LA 타임즈 등 전 세계 메이저 언론이 기적 같은 예술이라 극찬한 작품. 이제 그 전설이 새로운 쇼폼으로 부활합니다. 감정, 기술, 그리고 진실이 만나는 지점. 바로 유독 스토리입니다.